중국 공산당의 핵심 기관인 중앙당교 기관지가 뜬금없이 젊은 간부들은 욕망을 통제하고 유혹을 이겨내며 탈선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강조가 나서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Y타임스가 파헤쳐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홍콩의 명보는 28일 중국의 중앙과 지방정부를 이끄는 공산당 엘리트들을 교육하는 기관이죠. 이 중앙당교 기관지인 학습시보가 지난 26일자 신문 1면에 젊은 간부들은 쥐기에 맞는 덕과 재능을 겸비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이같이 보도를 한 겁니다. 이 논평은 이어서 시진핑 총서기가 최근에 중앙당교 교육 개막식에서 젊은 간부가 동양지제, 그러니까 집안이나 국가의 기둥이 되려면 쥐기에 맞는 덕과 재능을 갖춰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신시대 당과 국가 사업 발전을 위한 분명한 요구이자 젊은 간부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젊은 간부들은 공덕을 지키고 사사로움을 엄격히 다스리며 올바른 권력관과 업적에 대한 목표의식, 사업관을 확립해야 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시진핑은 또한 간부들의 덕목은 정치적 시험 앞에서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면서 확고한 목적의식을 갖고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극한의 책임을 지며 갖가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지로 평가된다 그러면서 젊은 간부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방종하거나 탈선하지 말아야 되며 규율을 지키고 자중하면서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항구적인 동력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눈길을 끄는 것은 다른 곳도 아니라 중앙당교의 기관지가 왜 하필 이 시점에, 다시 말씀드려서 친강 외교부장이 한 달여간의 실종 끝에 돌연 해임된 바로 그 다음날 공개를 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친강 해임은 25일 공식 발표되었고 이 논평이 게재된 것은 26일입니다. 명보는 바로 이 점 때문에 친강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면직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온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어느 모로 보나 이 학습시보의 논평이 바로 친강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친강이 공식 석상에서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라는 공식적인 해명 외에도 중병설, 간첩설, 불륜설, 구금설 이런 그를 둘러싼 다양한 추측이 난무했지만 결국 불륜설이 원인일 것이라는 심정을 더욱 굳게 만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Y타임스가 자세히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친강은 외교부장 자리에서 면직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전임 부장이었던 왕이가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많은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친강은 외교부장에서 해임되었지만 부총리급인 국무위원 직함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친강이 국무위원직을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더 제공할 정보가 없다 그러면서 말을 안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 외교부는 공식 사이트 메인 페이지하고 부장 페이지의 친강 관련 사항을 모두 삭제를 했습니다. 부장 페이지에는 정보 갱신 중 이런 안내문만 표기했습니다. 검색란에 친강을 검색하면 관련 데이터를 찾을 수 없다. 이런 메시지만 표기가 됐습니다. 역대 외교부장을 소개한 페이지 역시 양세스 왕이 친강 왕이가 아니라 양세스 왕이로 바로 처리가 됐습니다. 지난 7개월간의 외교부장을 역임했던 친강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인물로 취급을 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외교부가 친강의 과거 행적을 다시 일부만 또 살렸습니다. 18일 완전 삭제를 했고 21일에는 부분 회복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중국 외교부가 왜 이렇게 오락가락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국의 가디언은 외교부장 관련 행적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강에 대해서 완전한 해임을 했으면서도 부장직보다 높은 국무위원직과 이 공산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중앙위원 총 205명인데 이 중앙위원직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이어집니다. 특히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총애를 받으며 국제사회에서 시진핑의 수제자 이런 별칭까지 얻었던 그였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친강이 국무위원직을 유지한다는 것은 완전한 실각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극복할 수 없는 결함보다는 권력 투쟁에 휘말려서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중국에서 부장급 고위 인사가 비리 같은 중대한 결함으로 낙마할 때는 공산당 당적과 정보직을 동시에 박탈하는 샹카이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과 홍콩에서는 이 외교부 내부의 권력 암수설이 심심찮게 제기가 되는 겁니다. 미중 관계의 안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베이징 외교 라인이 친강 부장을 밀어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에게는 미국에 대해 거친 언사를 쏟아내면서 중국 국익을 거침없이 주장하는 전랑외교, 그러니까 늑대전사 외교의 선봉에 서 있는 친강 부장이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주장이 더욱 힘을 얻는 것은 미국이 디리스킹 전략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협상파가 힘을 얻고 있고, 이런 외교 노선에 친강이 걸림돌이 되면서 친강의 여자 문제를 핑계로 해서 외교부장 자리에서 밀어냈다, 이런 관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이징 외교라인 입장에서는 미국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한국과의 외교 관계도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친강이 올 4월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대만 문제에 불장난하는 사람은 불에 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초강경 발언을 한 바 있었는데, 이런 일련선상에서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도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 한국 정부를 지나치게 자극했다, 이런 반성도 나오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시진핑의 총애를 받는 친강을 완전히 삭탈관직을 하게 되면 시진핑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한 시 주석이 이 외교부장직은 면직을 하되 국무위원과 당 중앙위원 자리는 일단 유지시켜서 제왕적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는 제한적 처벌을 결정했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백악관 동아태 선임 보좌관을 지냈던 데니스 와일더 미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는 트위터에 이런 말을 올렸습니다. 시 주석은 친강의 문제가 국가적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 문제라는 것을 중국 지도부와 전 세계에 안심시키고자 이 왕이 제2명이라는 가장 안전한 선택을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최대 관심은 친강 파동이 중국의 외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의 여부입니다. 일단 전임 왕위를 다시 외교부장에 임명함으로써 외교의 안정성을 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왕위는 내년 3월까지는 일단 외교부장직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중앙통신사는 친강이 시 주석 총애를 받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의 낭만은 시 주석이 위신과 신뢰에 흠집을 낼 수밖에 없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중국 전문가인 주드 블란쳇은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시 주석의 권력은 단일 인사에 국한되지 않아서 친강 해임을 그의 권력 축소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든 이번 친강 실종 파동은 중국이란 나라의 속성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이터 통신은 이번 사태가 베일에 쌓인 중국의 지도부와 의사결정 구조를 둘러싼 의혹을 더욱 심화시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숨길 것이 많은 나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한둘이 아닌 나라, 불통의 나라, 이런 이미지를 다시금 갖게 함으로써 외교적 손실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